자, 다음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굵직한 이슈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슈입니다. 김 대변님,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한다고 우리 최 단장님께서 미래를 관측을 하셨다,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네.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좀 고무된 이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탈당 선언문이다라고 쓰고 예.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문이다 읽어도 하등에 이상한 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탈당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뭐 탈당 쇼였다, 뭐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쇼. 또 이 선거용 기획된 탈당이다, 뭐 이렇게 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제가 볼 때도 김문수 후보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듯한 입장 여전히 유지했었고, 그 이후에 뭐 석동현 변호사가 뭐 그 캠프에 영입이 됐다가 또 다시 나가고, 또 김계리 변호사가 또 그 다시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모양을 갖추면서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힘과 특히 이 김문수 후보와 아무런 절연 관계를 맺지 못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넙죽 받아가지고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내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야합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좀 박하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또 갈리는군요. 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예측 제 예측이 맞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합도 해야 되고 쇄신도 해야 되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솔루션은 결국 김문수 후보님은 통합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은 쇄신으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은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 우파뿐만 아니고 중도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민주당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관계, 한마디로 이의제의 전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존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이고, 예. 윤 대통령 당에 있을 때는 왜 안 내보내냐고 하면서 막 때리고, 이제 나가니까 왜 이제 내보냈냐고 막 때리는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은 그냥 지도 밖으로 계속 행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민주당은 왜 김문수가 결단을 안 하냐라고 하지만 당에 대한 문제는 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장 젊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수청, 중도, 또 수도권, 또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그분이 쇄신에 하는 형태로서 이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중한 탈당 요청을 했고, 그 탈당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난 일요일 날 사실 탈당계를 낸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과 쇄신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탈당의 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본인 소셜 미디어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당부, 그리고 지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그 있는 분들에 대한 당부를 했는데 첫 번째 이번 대선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독재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인이었기 때문에 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 입장은 다르더라도 지금은 전체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단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뭐 김문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한덕수, 한동훈 모든 국민의힘 제 세력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떠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을 지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뭉쳐달라라는 의미는 나름대로 뭐 메시지에 어떤 무게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인 석동인 변호사는 지난 주말 고만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탈당하고 했던 게 5월 17일 오전 9시 5분 중앙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직을 석동인 변호사 사퇴한 게 오후 2시 6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석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석 변호사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최근에 지금 입당 신청을 한 김계리 변호사 이게 자유통일당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것과 물론 이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자유통일당 당원이 아니다. 거기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의 이 움직임 이 부분 그리고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떠난 상황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궁금한데 자유통일당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 여기하고는 선을 긋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빅텐트는 중도 우파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중도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그 빅텐트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냈습니다. 자유통일을 후보를 냈어요. 이제 어젠가 이제 후보를 사퇴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했잖아요. 그거는 지지할 수 있죠. 그럼 거기 입을 막습니까? 지지한다는데 그게 무슨 뭐가 문제인 겁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황교안 무소속 후보님도 본인이 지금 뭐 한 1%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다른 제 세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로 몰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좌파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 세력도 민주당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통진당에 해산이 된 이후에 그 후신이라고 해서 진보당하고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해서 지역구까지 후보하고 세석까지 물려준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무슨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을 받았던 분들하고는 연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우파를 어떤 비탄을 하는 것은 저는 균형이 맞지 않다. 결국 국민들은 우파건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인들의 지지 세력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지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근데 분명하게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연합한다는 것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나아가서는 이낙연 후보까지도 빅텐트를 하자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보수 우파 극우 아스팔트 세력까지를 포함한 조용한 단일화가 이미 진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 자신에게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지난 12월 달에 국무위원들을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서영교 의원이 그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을 때 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모습 그것을 뭐 꽃꽃문수라고 부르던데 그 모습이 본인을 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모습에서 전혀 변화된 게 없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주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석동현 변호사,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판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갔지만 몸은 나갔지만 마음은 두고 나간 셈 아닙니까? 또 김계리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윤 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여전히 윤 어게인 신당에 대한 미련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버지, 윤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같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는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빅텐트, 중도 우파 진영을 연합하는 것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파 쪽으로, 중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극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입당 신청은 원래는 이제 그냥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좀 심사가 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 김계리 변호사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누굴 변호했다라는 이름으로 어느 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뭐 낙인 효과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은 좀 선을 명확하게 좀 그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김계리 변호사님은 제가 대한변협 대변인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분이고 저 페이스북 친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계리 변호사가 쓴 그 본인 그 글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다. 자유통일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을 모욕하는 것이다. 나조차 당원이 아니었는데 무슨 자유통일당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 예.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것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당 운운하는 것은 자기 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를 보여 안타깝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가급적 어떤 식으로든 해서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파로 그 중도까지 계속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발언이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격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완벽한 내로남불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자유통일당을 만들고 나서 당대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또 석동현 변호사가 저희 자유통일당에서 비례 2번으로 작년 총선에서 출마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선대위 캠프에 합류했었다가 비판받으니까 나갔는데 이것도 과거의 일이니까 묻지 마라? 지금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번에 후보 등록을 했었다가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나가면서 그냥 나갔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자유통일당하고 이 빅텐트 안에서 같이 모이자라고 손은 내밀지 않았지만 사실상 뒤로 손 다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미래를 예견해 왔다면 김문수 후보도 똑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 건지 좀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니까 말씀드려야죠. 언제 자유통일당이 하고 국민의힘이 선거 연대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지지선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자유통일당은 자기 당과의 당적도 없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위해서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지지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하기 위해서 그 정의당하고 연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당한테 뭐 줄 것 같이 하면서 이게 그 선거연대 같이 할 준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짬짬이 해놓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정의당 그냥 휙 버려버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게 위헌 심판해서 해산됐던 정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서 거기에 3석이나 졌다고요. 그 반면에 같이 짬짬이 하고 해서 했던 이 심상정의 정의당 어땠습니까? 무일푼 정당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이번에 대선 후보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런 정당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정책 연대를 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극좌 정당하고 연대를 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과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 자유통일당하고 뭐 어떤 관계를 가졌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지난 그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집회에 참석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국민들 다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지난 2월 달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뭔가 지지를 받는 것이 선을 확실히 극우 세력과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지금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끌어모아서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선거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도 감수하면서 그 전략을 쓰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기가 더 가면은 다음 주에 못 넘어올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지금 원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토론의 MVP는 이준석 후보였다라는 러브콜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분석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10%로 넘어가게 되면 단일화는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여론조사에서도 뉴시스의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한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4%, 60.4%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심은 아마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간도 임박했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정할 때는 68.6% 절대적이군요. 여기에 민주당이나 혁신당의 어떤 역진? 이쪽 방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필터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이거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관측을 하시나요? 김문석 연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합치니까 김문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바 DJP 연합처럼 김문석 공동정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부분은 금주 중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지금 그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뉴시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김문수 후보님이 39.3%로 이제 40%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6.3%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그 주말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여론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미뤄 짐작컨대 이번 주 내로 40%를 뚫고 43%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6% 내지 7, 8%가 이 부분이 5%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한 5%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점,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3% 정도로 올라가는 그 시점 된다고 하면은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지상 목표는 이재명을 막는 것이고 그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호기롭게 이준석을 위주로 해서 내가 그 단독 어떻게 보면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40%의 지지를 받고 107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당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본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한마디로 이준석 없이는 김문수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정 부분 하락과 상승이 돼서 둘이 합쳤을 때에 이재명 후보와의 넥 그 비슷한 정도 2, 3% 내의 지지율이 간다라고 되는 시점에서는 아닌 척 김문수 후보님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단일화가 이 후반으로 갔을 때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 그래서 김문석 연대는 결국 DJP 연대처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물론 뭐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명분 없는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진짜로 앞으로 모든 대선이나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철수했다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첫 시작이면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준석 후보는 이젠 이 대선판에서는 상수가 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준석 후보가 모를 리가 없고 특히 지금 이번 대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보수 진영에서 저는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져요. 거기에 이준석, 홍준표, 한동훈 뭐 각각의 또 이 변수들이 작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그걸 포기하고 그냥 김문수 후보에게 양보하고 간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단일화 시점을 좀 보면 골든 크로스 2번 남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25일 이전이어야 돼요. 왜? 25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4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는 엄청 추켜 세우고 있잖아요. 뭐 이번 TV 토론의 그 MVP는 이준석이다. 당이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응답할지 여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은 29일입니다. 29일, 30일이 사전투표일이에요. 그러면 29일 이후의 단일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두 번의 기간 동안 얼만큼 단일화가 효과적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진척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은 전혀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 바깥에서의 빅텐트 이 빅텐트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그 빅텐트이겠지만 과연 이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도 절실하고 이익이 되는 빅텐트인가라고 놓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를 위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위한 빅텐트에
이준석 후보가 불쏘시개로 전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게 제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를 쳐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이재명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사람이 74세의 김문수겠습니까? 아니면은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작은 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 내지는 후보 단일화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한 절대적인 선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번 그 1차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뭐 하고 있습니까? 후보 단일화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그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후보의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고 이것은 후보 단일화 가는 계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요즘 촉이 좋으시니까 소위 이제 그 저희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촉이 좋은 경우를 자투 탄다고 하거든요.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종교가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으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이준석 캠프에 있는 분 모셔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일 날 2차 토론 있잖아요. 사회 분야입니다. 가장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글쎄요, 사회 분야라고 하더라도 아마 또 역시 그 계속 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뭐 개헌 문제라든지 또 그 지금 뭐 이 차별 이라든지 차별법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1차 경제 분야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그 경제에서의 부분이 사회하고 또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아마 지난 그 경제 분야에서 얘기했던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호텔 얘기라든지 뭐 원두콩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통합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은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2, 제3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내란 특별재판소 얘기를 하고 사법부 장학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이 진정 국민을 통합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여기에서는 승부가 가려질 것이고 2차 TV 토론 저는 정말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차 TV 토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골든 크로스들도 다 그 접점에 뭉쳐 있고요.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Manners makes man.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이번 2차 TV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이 예절에 좀 방점을 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단장님 오늘도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